저 선대위원장 보시기에는 용산에 개입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런 그 대통령실 관계자발 뉴스가 나오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예. 안 나오도록 해야 되죠. 그다음에 대통령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실은 중립이다라는 것을 왜 확실하게 밝히질 않죠? 김태현의 정치쇼. 오늘부터 국민의힘 전당대회 전국 순회 합동 연설회가 열립니다. 이 본경선 레이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그런데 이제까지 윤심 하다가 며칠 전부터 또 탄핵 뭐 이런 탄핵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안철수 후보 캠프의 김영호 선대위원장 모시고 전대 판세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때는 저 안캠프 선대위원장이 아니셨는데, 그렇죠. 오늘은 저 안캠프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나오셨고요. 그렇습니다. 윤심이 가고 탄핵 얘기가 나왔어요. 이제 이슈가 전당대회에서. 네. 저는 개인적으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집권 초기에 탄핵 얘기가 나올 거라고 저는 상상도 못했는데. 저도 못했고 많이 놀랐습니다. 예. 이게 그 여당의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인데 예. 그 민주당 전당대회 후보처럼 말을 한 거예요. 김기현 후보가. 예. 지금 우리가 전당대회 하는 이유는 정말 외연을 확장해가지고 내년에 총선을 이겨보겠다 하는 차원에서 하는 건데 예. 내가 아니라 다른 저 후보가 되면은 대통령 탄핵당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를 어떻게 입 밖에 낼 수 있는지 굉장히 의아스럽고 그거는 전당대회가 끝나기도 전에 당을 심각하게 분열시키는 행위다 예.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김기현 후보가 아무래도 이 전당대회에서 메시지 하나하나를 다다듬을 수밖에 없고 요 탄핵 발언에 나오면 좀 파장일 거란 걸 알았을 건데 이 얘기 왜 했다고 보시나요? 그거는 굉장히 정말 너무나 생각이 없거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그 바닥에서 불고 있는 그 안철수 바람이라든지 사실은 뭐 천안한 바람 이런 다른 후보의 그 바람에 놀란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결국은 굉장히 조바심 급했다. 네. 네. 그런데 결국 이제 이 안철수 후보하고 저 천하람 후보도 굉장히 비판적이었잖아요. 탄핵 발언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김기현 후보의 그 다음 발언을 보면 예를 들어서 내가 뭐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 뭐 이렇게 톤다운하는 게 아니라 안철수 후보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칼을 겨눌 수도 있다. 뭐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점이 가경이에요. 점점 심해지는데 이렇게 가서는 안 되거든요. 저도 과거에 전당대회 출마한 적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그럼 이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지지율이나 아니면 판세에 있어서 굉장히 불리함을 느껴가지고 조바심이 나는 것 같아요. 요즘에 김기현 후보 얼굴 보면 이렇게 밝지가 않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 만났을 때 억지로 그 환하게 웃고 뭐 그런 거 말고는 얼굴이 굉장히 어둡고 말은 굉장히 독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보자고 하는 전당대회가 완전히 지금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것은 사실 뭐 윤핵관이라는 말을 이제 안 쓰기로 했기 때문에 안 쓰려고 합니다만은 이제는 또 대통령실 관계자라는 대통령실 관계자발 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뭐 안철수 후보는 국정 운영의 방해꾼이다, 적이다 이런 얘기도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대통령실 관계자. 그러니까 윤핵관이 가니까 이제 대실관이라고 하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나와가지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거는 정상적인 전당대회가 아닌 것이죠. 그럼 여전히 선대위원장 보시기에는 용산에 개입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런 그 대통령실 관계자발 뉴스가 나오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안 나오도록 해야 되죠. 그다음에 대통령실은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대통령실은 중립이다라는 것을 왜 확실하게 밝히질 않죠? 그리고 자꾸 그런 뉴스가 나오면은 전당대회 자체가 망가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후보들은 그 후보들이 가지고 있는 실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정정당당하게 공정과 상식에 맞게 경쟁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거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의아스럽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죠. 혹시 김기현 후보가 하고 싶었는 얘기가 이런 거 아닐까 싶기도 한데 예를 들면 의원님도 예전에 계셨지만 새누리당 시절에 박근혜 대통령이 있고 근데 당 지도부는 비박인 김무성 대표, 유승민 원내대표였고 당시 청와대하고 당이 일체가 되지 못하면서
결국 총선 실패하고 탄핵까지 간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미래 권력인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용산이랑 충돌하고 그때 제2의 새누리당 사태가 올 수도 있다. 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건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결국 그 당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릇이 커야 돼요. 왜냐하면은 지금 만약에 내년에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민주당에게 또 참패한다. 예. 그게 제일 위험한 거죠. 용산과 국민의힘에겐 재앙 같은 일이죠. 재앙이죠. 예. 지금도 여소야대 상황이기 때문에 국정 과제를 그 실행하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사사건건 발목 잡히고 그야말로 민주당은 대통령의 탄핵을 입에 오르내리고 예. 있고 예. 김건희 여사 그 특검법을 또 발의해 놓고 있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이거를 뒤엎을 수 있는 가장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것은 총선 승리입니다. 뭐 그렇겠죠. 예, 그래서 총선 승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 우리 당이 넓어져야 되는 거죠. 외연 확장. 그렇죠. 외연 확장. 확장성이 저는 지금 가장 중요한 우리의 무기다. 확장성이 없으면은 예. 총선에 승리할 수가 없다. 확장성이라는 것은 표잖아요. 중도 그다음에 또 2030 수도권. 예, 수도권 우리에게 약한 그런 부분. 예. 이런 부분에까지 확장을 했을 때 총선 승리가 가능한데 예. 지금 전당대회에서 제살 깎아 먹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저래서 안 되고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되고 저 사람의 과거는 저랬고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가면은 우리 당 내부에서도 전당대회 후보를 놓고도 저 사람은 탄핵을 할 사람 예. 이런 식으로까지 가는 거고 국정 운영의 방해꾼 적이다라고까지 하면은 총선은 못 치르는 거죠. 저는 그게 가장 그 심각한 문제다 생각을 하고 아무리 미래 권력이라고 얘기합니다만 내년 총선에 지면은요 미래 권력이고 뭐고 없습니다. 그렇겠죠. 많이 남았어요. 3년 네. 이상이 남았기 때문에 그 차기를 지금 논할 그렇게 한가한 상황이 아니에요. 우리 국민의힘이. 일단은 총선 이겨놓고 그러고 나서 고민을 해도 해야 될 때고요. 예. 오히려 대통령 꿈이 있는 사람이 정치인이 내년 총선에 이기기 위해서 지금 당대표 후보로 나선다는 거는 십자가를 지는 일이에요. 네, 내년 총선 조금 어려워지면 완전히 끝입니다. 정치적인 그 미래가 있겠어요?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 돼서 총선 이끌었는데 총선 지면 그 다음 대선은 물 건너간 거죠. 뭐. 그냥 그날로 끝나는 거죠. 그리고 당대표 될 정도 저는 뭐 당대표뿐만 아니라 정치인, 국회의원 정도면은 대통령의 꿈을 꾸시라. 대통령 될 꿈을 꾸시라. 그렇게 해서 큰 정치 하시라. 라는 얘기를 역으로 하고 싶습니다. 김기현 후보도 과거 울산시장 때 대통령 되겠다. 대통령의 꿈이 있다라고 얘기한 바 있어요.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러고 나서는 지금은 어떻게 됐는지 다른 그 정치인의 그런 꿈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옳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안철수 후보나 또는 이 김용호 선대위원장이라면 지금 제일 고민되는 부분 아마도 예. 용산과의 관계 설정. 네. 이 부분일 것 같거든요. 이걸 나를 친윤으로 해야 되나 비윤으로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 이게 제일 고민일 것 같은데 어떤 전략은 좀 있으신가요? 그 친윤 비윤 뭐 윤심 논쟁 이게 이제 의미가 없어요. 예, 그거 가지고 전대 치를 수도 없는 거고요. 예. 근데 실제로 그 얘기들이 계속 아직까지 나오고 아마 합동 토론회 하면 이준석 전 대표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김기현 후보하고 천하람 후보 양쪽에서 공격받을 수 있다. 안철수 후보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김기현 후보는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 비서실장 같은 이미지가 있어요. 대통령실의 여의도 비서실장. 사실 당대표라고 하면은 대통령을 도와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요. 야당이 아니라 여당 당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그 인수위원장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국정과제 또 대통령 당선인하고 또 같이 만들었고 그런 면에서 부딪힐 일이 없습니다. 그럼요. 그리고 당이라고 하는 것은 맞춰가는 거죠. 정치라고 하는 것은 또 대통령실하고 맞춰가는 것이고 이견이 있을 때 의견이 다를 때는 지혜롭게 또 조언도 해드려야 되는 거죠. 하지만 대통령의 모든 어떤 그런 지침에 따라서 기계처럼 자동인형처럼 움직이는 그런 비서실장이 아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총선에 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당연히 대통령 중심제니까 대통령이 중심에 되는 거죠. 국정 운영 과제에 있어서 국정 운영에 있어서. 하지만 당이 죽어 있는 정당이 되지 않고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서 총선에 이겨야
그래야 제대로 국정 운영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계죠. 근데 그것을 김기현 후보는 좀 착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일사불란한 것 좋죠. 하지만은 소수가 일사불란할 때 그것이 과연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를 담아낼 수 있겠느냐, 외연 확장을 할 수 있겠느냐 말이죠. 제가 볼 때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확장성입니다. 그렇죠. 그래야 선거에 이기고 그래야 여소야대가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서부터 다른 생각을 하면 그게 위험하죠. 저 후보가 되면은 대통령 탄핵될 것 같다. 라는 생각 가지고 한번 그 당대표를 뽑아보자고요. 그 당이 어떻게 되겠나. 결국은 아마 의원님 내년 총선 공천일 것 같은데. 중요하죠. 네, 제일 이 얘기 나오니까 그냥 웃으시는데. 네, 모든 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모든 게 이제 모든 사안이 거기서 발생하는 건데 이준석 전 대표의 표현에 따르면 김기현 후보는 자동문? 뭐 그 얘기는 용산이 원하는 공천을 그대로 할 거다. 뭐 이런 좀 비판적인 것 같은데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회전문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이건 어떤 의미라고? 잘 모르겠어요. 무슨 얘기 하는지. 회전물이냐 아니면. 안철수 후보 그럼 만약에 당선되시면 내년 총선 공천에서 용산과의 관계는 어떻게 설정하실 생각이십니까? 우리가 어제도 그런 공천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만은, 물론 원칙적인 차원에서의 발표입니다만은, 그 시스템 공천하겠다고 이제 얘기를 했고, 여러 가지 공천과 관련해서는 후보들의 여러 가지 도덕성, 뭐 세금 탈루라든지 부동산 불법적인 투기라든지 음주운전이라든지 뭐 등등등등 이런 거를 계량화하거나 수치화해가지고 그 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경쟁력 부분이라든지 또 현역의 경우에는 뭐 의정활동 이런 것 포함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시스템을 잘 만들겠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걸 만들고 나서는 공천에서 당대표도 손 떼겠다 이겁니다. 손 떼겠다. 그게 정당 민주주의죠. 이게 이 사람 저 사람 명단 가져와 가지고 이 사람 넣어라 저 사람 빼라. 이게 이제 여태까지 쭉 모든 정당에서 해왔던 일인데 그렇게 돼가지고는 정당 민주주의는커녕 총선에서 오히려 진다. 그것 때문에 졌다. 가까운 사람 내리꽂고 영남 쪽에 특히 거기는 누굴 꽂아도 막 당선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꽂고 수도권에서는 폭망하고 그래가지고 여소야대 만들고 이거였거든요. 그거 안 하겠다는 거예요? 만약에요, 의원님, 만약입니다. 만약에 내년에 총선이 4월이니까 한 내년에 2월쯤에 용산에서 당시 안철수 당대표에게 명단 내려오면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일단은 당대표 이번에 지금 되고 나서 일인 것 같아요. 가정. 그거는 뭐 당대표도 그 시스템 공천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어떤 외압이나 아니면 외부로부터의 압력 이런 건 없어야 되는 게 시스템 공천이겠죠. 그러면 용산에서 명단이 내려와도 거부한다? 내 명단도 집어넣지 않고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시스템 공천이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대표는 비서실장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사실은 우리 후보가 그런 말씀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근데 저니까 하는 건데 선대위원장이고 뭐 정치인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정당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모든 당원이 같죠. 그리고 같은 권리를 가지고 있고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된 전당대회가 되기를 제가 바라죠. 그리고 너무 근거 없는 뭐 어제도 보니까 1차 컷오프 내용 가지고 김기현 후보 쪽에서 엄청 또 선전을 하고 그러세요. 일단 보도는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 순이다라는 보도는 한 번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딱 우리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더니만은 당의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문이 딱 내려왔잖아요. 전혀라는 말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공문을 받았어요. 그래서 보도자를 냈더라고요. 지금 판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좋다고 봅니다. 지금 확실히 당원들 유권자들께서는 우리 당이 변화해야 된다. 그 변화를 상징하는 후보가 누구냐 말이죠. 그 변화. 그리고 홀로 설 수 있는. 지금 다들 대리시험 치고 있는 거 아닌가요? 김기현 후보, 김장년대 들고 나왔었잖아요. 또 나경원 의원 자꾸 옆에 세우잖아요. 그 시험을 본인이 쳐야 되는데 자꾸 다른 사람 대리시험 치려고 하고 그러니까 홀로 서기를 못 하고 있는 거죠. 개인의 경쟁력이 없는 거죠. 그리고 천하람 후보도 굉장히 훌륭한 청년 정치인이에요. 저도 잘 알고 있고 하지만 결국은 이준석의 그늘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비판적인 건 좋지만은 결국 정치는 해결책을 내놓는 거예요. 솔루션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점에서는 조금 경험이라든지
그 대안 면에서는 좀 약하다. 그리고 홀로서기가 거기도 안 되고 있어요, 아직. 결국 안철수만 혼자 서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그 최고위원 예비경선 결과 보면 소위 말하는 친윤계 의원들 3사람 떨어지고 이준석계는 다 컷오프 통과했잖아요. 네. 이 현상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거기까지죠. 제가 볼 때는 이준석 그 전 대표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네. 지분이 있어요. 예. 그거에 이제 얹혀가지고 그런 그 4명, 예. 소위 이준석계라고 하는 그런 그 후보들이 이번에 들어온 겁니다. 예. 근데 이것은, 잘 봐야 돼요, 우리가. 어. 예, 결국 당의 변화를 원하는 그런 목소리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 하지만 아직까지 대안으로까지는 성장하지 못했다. 예. 아직 그 후보들이 홀로 서지는 못했다. 근데 이런 게 저는 그 지난번에 그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많이 나섰고 예. 이런 거에 역풍이라고 봐요. 알겠습니다.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전당대회는 4명, 이 4 후보는 계속 각자 그 길 가실 것 같은데, 만약에 결선 올라가면, 김기현 후보, 안철수 후보 2분이 결선 올라가면, 네. 천하람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 연대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저희는 그 천하람 후보를 지지하는 예. 대부분은 이제 젊은 층이 많을 겁니다. 예, 그렇겠죠. 그런 층에 대해서도 우리가 계속 그 지지를 호소하고 예.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와 정책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게 누구를 꼬셔가지고 되는 그 연대가 아니에요. 예. 그렇다고 해서 젊은 청년들이 천하람 후보가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으니까 우리가 지지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청년들의 정치 수준이 낮지가 않아요. 예. 안철수라고 하는 후보의 입에서 어떤 메시지와 예. 정책적인 대안, 비전이 나오는지를 보고 판단하죠. 그 말씀은 그 표를 끌어올 수 있는 노력은 하겠지만 천하람 그럼요. 후보가 같이 손 들고 사진 찍을 일은 없다 이런 말씀. 손 같이 들어주면 좋죠. 하지만 그렇습니다. 그거 가지고 천하람 후보가 이렇게 호락호락한 정도의 청년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네. 저희는 일단 청년들 또 2030 중도층을 향해서 좋은 메시지를 내야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 캠프의 김영우 선대위원장이었습니다. 위원장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